네, 안녕하세요. 이든티에스 RPA 솔루션 웍트로닉스 이제 윈도우 기반 설치 패키지 교육을 맡게 된 기술연구소 곽채연입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윈도우 환경에서 설치를 직접 진행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설치 중간중간에 뭐 잘 안 들리신다거나 아니면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채팅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치 가이드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에 사용될 가이드는 1.2 버전 기준이고요. 그 설치 과정은 이제 워크로 구성과 이제 설치 준비 사항, 그다음에 윈도우 서버 설치하는 가이드, 그다음에 서버 업데이트나 포트 업데이트하는 가이드, 그다음에 라이선스 등록과 계정 생성,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서 교육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워크로 구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워크트로닉스가 윈도우 설치 패키지로 이제 설치가 되고 나면 이제 고객 클라이언트 쪽에서 브라우저를 통해서 저희 워크 디자이너와 매니저 쪽을 접속할 수 있게 되는데요. 워크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화면단이라고 보시면 되고, 워크 매니저 같은 경우는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화면단들은 그 세 개의 와스 서버와 통신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 프로세스를 뭐 생성하거나 설계할 수 있는 워크 디자이너 쪽 서버 그리고 프로세스를 배포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매니저 서버, 그 다음에 봇과의 연결을 관리할 수 있는 세션 서비스, 이 세 개의 서버와 통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를 생성을 하게 되면 워크봇이라는 주체를 통해서 실행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통해서 생성된 데이터들은 마리아DB나 또는 저희 설치 서버의 파일 디렉토리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워크트로닉스 윈도우 기준으로 설치 권장 사양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OS는 윈도우 10 이상, 10과 이제 11 지원을 하고 있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는 32GB 이상 권장드리고 있고, 스토리지는 넉넉하게 500GB 이상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네, 설치 준비 파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는 제가 제공해드릴 이제 윈도우 설치 패키지와 그다음에 라이선스 등록에 사용될 라이선스 파일 이 두 가지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설치 패키지를 전달받고 나시면 이 압축 파일을 풀게 되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 파일들이 온전하게 남아 있는지, 파일들이 전부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설치 환경과 동일하게 원격 서버에 접속을 해서 윈도우 설치 패키지 설치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어, 아마 설치를 진행하게 될 분들이 설치 패키지를 이런 식으로 압축 파일로 받게 될 거예요. 이런 압축 파일을 이제 압축을 해제하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설치 패키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설치 패키지의 내부에 있는 인스톨 배치 파일을 우클릭하신 다음에 관리자의 권한으로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변경할 수 있도록 예 눌러주시고요. 가장 먼저 진행하셔야 될 게 그 설치 서버의 IP를 지정하는 과정인데요. 일반적으로 특별한 요청이 없다면 그 위에 명시된 이제 IP 주소로 그대로 입력해서 설치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위에 나와 있는 IP를 입력을 해서 10.0.1.111 IP로 설치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사용할 서버가 맞다면은 Y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가 이제 라이선스 유형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POC 라이선스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임시 라이선스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경우에도 특별한 요청이 없다면 일반 라이선스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도 일반 라이선스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Y 버튼을 눌러서 진행을 할게요. 설치 유형도 업데이트가 아닌 신규 설치니까 1번을 눌러서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PC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 워크포트에 필요한 비주얼 C++ 파일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과정을 그냥 넘어갔는데 만약에 이 파일이 없다면 그 설치 패키지에서 실행을 먼저 설치 패키지에서 이제 C++ 관련된 설치 다운로드 팝업이 뜰 거예요. 그걸 설치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동일한 과정으로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 서버에 필요한 자바 1.8을 설치한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으로 이제 워크트로닉스 저희가 사용할 웹페이지의 포트를 설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기본 포트를 80으로 사용하고 있고 매니저 같은 경우는 기본 포트를 8082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포트 변경 요청이 없다면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저도 포트 변경 없이 우선은 진행을 해볼게요. 디자이너 포트를 80으로 설정을 하고 매니저 포트는 8082로 설정을 해서 설치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포트 설정을 하고 나면은 이제 화면단과 관련된 파일들이 설치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 한 3분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렇게 포트 관련된 파일들이 설치가 됐고 지금부터는 포트 설정 관련 로직이 수행이 되고 있고요.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저희 봇 세션 관리에 사용되는 이제 레디스를 설치를 하고 레디스가 설치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저희 데이터베이스인 마리아DB 설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리아DB 설치는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잠깐 대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마리아DB로 설치가 끝났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백엔드 관련된 와스 서버들을 이제 서비스로 등록하는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디자이너랑 매니저, 그리고 세션 서비스가 각각 서비스로 올라온 모습이고, 이제 서비스가 올라왔다고 해도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 데는 뭐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잠깐 대기를 하겠습니다. 약 5분 정도 대기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올라온 상태고, 기존에 아마 설치를 해보셨던 분들은 수동으로 뭐 DB에서 호스트 정보나 아니면은 뭐 GUI 상에서 웹사이트 상에서 버전 등록을 직접 하셨던 분들이 계셨을 텐데, 지금 현재 윈도우 설치 패키지 기준으로는 이제 해당 작업이 자동으로 수행되도록 제가 적용을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진행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웍스로닉스 서버 설치가 완료되었다는 메시지를 확인하시면은 네, 이제 정상적으로 서버가 올라왔다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웍스로닉스 서버에 직접 들어가서 라이선스를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테스트를 해보는 과정까지 전반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IP는 제가 맨 처음에 현재 서버 IP를 먼저 입력해 주시고요. 111. 그다음에 제가 기본 포트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80 포트로 서버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수행을 해야 할 게 먼저 음, 라이선스를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웍 그룹 계정을 생성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자의 계정으로만 생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관리자의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관리자 계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치 패키지 내부에 설치 패키지 초기 세팅 정보에 명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어드민 계정 정보로 먼저 로그인을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된 모습이고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좌측 하단에 메뉴바에 있는 라이선스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라이선스를 등록할 수 있는 그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라이선스 등록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이제 라이선스 파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영업 부서를 통해서 전달 받으시면 되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도 제가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실까요? 그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은 이제 라이선스 요청을 어떤 식으로 포맷을 보내야 될지에 대해 명시해 놓은 라이선스 등록 요청 화면이고요. 그 저희 화면에 가보시면 저희 왼쪽 라이선스 페이지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 시스템 정보들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시스템 이름과 맥 주소와 시스템 UID 이렇게 세 가지 시스템 정보들이 명시가 되게 되는데 이것들을 이제 라이선스 요청 시에 명시를 해서 요청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 담당자분이 최영석 이사님이라고 가정을 했고, 그다음에 아래 보시면 시스템 이름과 맥 주소 UID를 명시한 다음에, 그다음에 웍 라이선스를 발급받게 되면 새로 발급받으면은 그 웍 라이선스에 맞는 웍 그룹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 그룹명을 어떤 걸로 하고 싶으신지도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맞게 요청 라이선스를 전달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사용 기간과
그다음에 사용할 봇 개수들을 명시를 해서 영업 담당자님께 전달 주시면 라이선스 파일들을 이제 전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기존에 미리 라이선스 파일을 발급 받아놨기 때문에 발급받은 라이선스 파일로 업로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업로드를 해주시면 네, 이렇게 성공이라는 팝업 창과 함께 오른쪽 서버 라이선스란에 이제 발급받은 라이선스들이 확인이 되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라이선스를 발급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라이선스를 발급을 받았으면 이제 워크그룹이 생성이 될 거고 그 워크그룹에서 사용할 계정을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프로필을 눌러주시고 운영관리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제 워크그룹에 이제 테스트 워크그룹, 저희가 발급받은 라이선스 명과 동일한 워크그룹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세 보기를 누르신 다음에 구성원 추가를 눌러주시고요. 권한 같은 경우는 이제 워크그룹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랑 일반 권한이 있는데 저는 이제 테스트하기 편하게 관리자 계정으로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아이디는 저희 제 사내 메일인 지금 tns.com으로 작성을 해줄 거고요. 중복 확인을 눌러서 중복 검사해 주시고 제 이름이랑 그다음에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에서 이걸로 만들어 달라 요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폴트 비밀번호 만약에 그런 요청이 없다면은 디폴트 비밀번호로 여기 설치 초기 세팅 정보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대문자 R, 소문자 PA 1, 2, 3 느낌표 두 개. 이거를 이제 디폴트 비밀번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사에서 특별한 요청이 없다면 해당 비밀번호를 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정이 생성을 해봤고요. 이제는 로그아웃을 해서 해당 계정에 로그인을 해서 추가적인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로그인된 모습이고 진행을 하기 전에 그 워크봇이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확인하려면 기존에 워크봇이 설치가 돼 있어야 돼요. 오른쪽 상단에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워크봇을 설치할 수 있는 란이 있으니까 이 경로를 통해서 워크봇 먼저 설치를 진행해 주시고 그다음에 워크그룹에 들어가셔서 관리자의 권한으로 이제 제가 사용할 계정에 워크봇을 하나 할당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만든 곽채원이라는 계정에 워크봇을 하나 할당을 해줄게요. 네. 이렇게 되면은 할당을 해주고 나면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라이선스를 정상적으로 쓸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네. 여기서 봇 등록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기존에 만약에 더미 데이터가 남겨져 있으면 봇 진행이 처음에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워크 디자이너와 연결되었습니다라는 오른쪽 하단에 그 알림 메시지가 떠야지 정상적으로 연결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봇 연결을 확인했으니까 이제는 간단한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테스트로 자주 사용하는 게 이제 브라우저를 여는 테스트를 자주 사용하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라이선스 액티비티로 이제 열기 검색을 해주시면 브라우저 열기라는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이제 특별한 방화벽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네이버 포털 사이트를 여는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이버 포털에 주소를 복사를 해주시고 브라우저 열기 액티비티에서 URL을 다운표 두 개랑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네, 프로세스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제가 브라우저 열기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실행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걸 확인하셨다면 프로세스를 저장을 눌러주시고, 네, 저희 워크프로닉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기능 중 하나인 이제 특정 시간에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는 스케줄 기능을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 볼게요. 프로세스는 제가 아까 만든 프로세스 열기, 브라우저 열기로 진행을 할 거고요. 현재 시간이 지금 31분이니까 32분에 32분마다 브라우저를 여는 프로세스가 동작할 수 있게 스케줄을 등록을 해줄게요. 만약에 정상적으로 설치가 됐다면 32분이 됐을 때 브라우저 창이 열리는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겠죠. 잠깐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이제 브라우저 연 거를 확인을 했고, 실행 이력에 들어갔을 때도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테스트에 사용된 스케줄은 가급적이면 지워주시거나 비활성화해 주시면 되고요. 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설치 관련 테스트를 제가 안내해 드렸고, 지금부터는 이제 업데이트 가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PPT로 넘어가 볼게요. 네, 지금 화면 잘 보이시나요? 우선은 뭐 간단하게 말해서 먼저 업데이트를 언제 수행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서 그 상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업데이트는 음, 우선은 가장 대표적으로 윈도우 단에서 포트를 변경하고 싶을 때 저희가 아까 80 포트로 80과 8082 포트로 설치를 진행을 했는데 이거를 다른 포트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이 있을 경우에 업데이트를 진행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 저희가 새로 발견된 이슈 사안이나 업데이트 될 사안들이 있어서 해당 패키지를 다시 전달해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이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업데이트를 할 때 유의하실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업데이트를 수행하시거나 포트 변경 작업을 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기술연구소 내부의 사전 확인과 승인을 먼저 받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고객사들마다 환경과 이제 디렉토리들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무단으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게 되면 시스템 오류나 이제 서비스 중단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업데이트를 진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기술연구소의 사전 확인과 승인을 먼저 받고 진행을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은 이제 업데이트를 진행할 때도 저희가 물론 설치 패키지 내부에 현재 자동 백업 로직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작업 전 수동 백업을 별도로 수행할 것을 강력하게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봇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업데이트나 포트 변경이 되고 나면 봇 연결 정보 자체가 변경되기 때문에 마이 페이지에서도 봇을 재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업데이트 전 유의사항을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이제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이제 원격 서버에서 보여드리면서 직접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까랑 마찬가지로 설치 패키지 내부에 인스톨 배치 파일을 오른쪽 우클릭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 볼게요. 네.
처음 과정은 설치 과정과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서버 IP 먼저 입력해 주시고요. 저는 동일한 IP로 설정할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반 라이선스니까 그대로 Y 눌러주시고 여기서 이제 신규 설치가 아닌 업데이트로 진행을 해볼게요. 네, 업데이트 되기 전에 파일 디렉토리들을 백업한 모습이고 업데이트 진행 시 복구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이제 기술연구소와 논의하고 나서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지금부터 실시할 거는 저희가 아까 80 포트를 30080 포트로 바꿀 거고요. 그다음에 매니저단 8082 포트를 38082 포트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기본값이 아닌 다른 포트로 설정을 해볼게요. 디자이너 포트는 30080 포트로 진행을 할 거고요. 매니저 포트는 38082 포트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진행을 하게 되면 기존에 돌아가고 있는 화면단 서비스랑 백엔드 로직들을 잠깐 중단시키고 업데이트한 이후에 재실행되는 로직들이 수행이 됩니다. 업데이트도 약 5분 정도 진행될 예정이니까 잠깐 대기해 주시면 됩니다. 새로운 포트 변경 시 해당 포트를 미리 세팅이 완료된 이후에 설정 가능한 거죠. 아니요. 처음 설치하실 때도 바로 포트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냥 바로 이제 새로 설치할 때도 포트 입력할 때 80이 아닌 30080이라든지 매니저 같은 경우는 8082가 아닌 38082로 변경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포트 관련돼서 이제 별도 설정하실 일은 따로 없습니다. 네. 아마 기존에는 포트 변경을 하고 나면은 뭐 저희 뭐 DB에 들어가서 호스트 정보를 변경하는 과정을 수행하셨던 분도 계셨을 텐데 윈도우 설치 패키지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작업을 진행 안 하셔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폰트 관련된 파일들을 이관하고 있는 모습이고 는 포트 관련 설정 로직이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백엔드 서비스도 다시 재등록해 줄 거고요. 업데이트 시에는 이런 NSSM 리무브 창이 뜰 텐데 이 경우는 그냥 전부 다 그냥 얘를 누르시면 됩니다. 네, 확인 누르시고 얘 누르시고 확인 누르시고 얘 누르시고 네. 여기 뭐 오버라이트 뭐 자르 파일을 덮어 씌울 거냐 하시는데 Y 아니면 A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뭐 Y 눌러서 진행을 할 거고 서비스 안정화 될 때까지 잠깐 대기를 하겠습니다.
윈도우에 설치하는 것과 리눅스 설치하는 차이가 OS 차이뿐 아니라 다른 이점이 더 있는 게 있나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크게 이점은 없는데 아무래도 윈도우 사용을 하게 되면 그래도 GUI 환경에서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더 편하지 않을까요? 그거 말고는 혹시 더 있나요? 윈도우 버전에서 지금 서버랑 보시랑 같이 쓸 수 있지만 서버랑 보시랑 같이 쓰는 거는 굉장히 음, 네, 전달드리면 윈도우에서 설치를 하면은 서버랑 봇을 한 환경에서 같이 쓸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은 사실 이제 권장드리고는 있지 않다고는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뭐 GUI 환경에서 서버를 볼 수 있는 거 말고는 특별한 이점은 따로 없는 것 같네요. 화면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업데이트되고 있고, 네. 업데이트가 완료됐으면 이제 엔터 눌러서 종료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설치한 30080 포트로 들어가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볼게요. 아까랑 다르게 30080 포트로 들어가시면, 네, 정상적으로 이제 화면단 확인하실 수 있고, 제가 아까 만든 계정으로 다시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네, 다시 정상적으로 로그인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제가 아까 전달드렸다시피 그 업데이트 과정을 거치고 나시면 라이선스를 재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시 등록을 하고 이제 오른쪽 하단에 연결되었습니다라는 알림이 뜰 때까지 한번 대기를 해볼게요. 네, 연결되었습니다를 확인했고, 네, 그러면 아까 테스트하는 과정을 전반적으로 보여드렸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간단하게 스케줄이 돌아가는지만 테스트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이 43분이니까 44분으로 테스트를 진행해 볼게요. 네, 정상적으로 만약에 설치가 됐다면 스케줄에서 44분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네이버 포털 사이트를 여는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겠죠? 네, 지금처럼 이제 정상적으로 브라우저가 여는 것을 확인을 했고 실행 일정에 가서도 정상적으로 실행된 거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서버 업데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자주 질문, 자주 질문 드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간혹 이제 웍봇 연결 계속 시도를 하는데 봇 연결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저희 이제 크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롬 말고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는 보안 정책 때문에 이제 내부 네트워크 자원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브라우저가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웍봇 같은 경우에는 PC와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브라우저 설정을 디세이블드 처리를 해주셔야 통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입력한 이 화면에 크롬 플래그 이동 후에 프라이빗 네트워크 액세스 프리플라이트 리절트를 검색하시고 그다음에 해당 설정을 디세이블드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간혹 크롬 버전에 따라서 이 설정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디폴트가 디세이블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따로 설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 이 이후에도 브라우저 설정한 이후나 아니면 업데이트 작업 이후에 웍봇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웍봇 연결 정보를 관리하는 파일에 그 잘못된 더미 데이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명시된 경로로 이동을 하셔서 config.json 파일을 삭제를 하시고 웍봇 프로그램을 재시작하시고 나서 웍봇을 다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 이제 연구소 내부에서 이슈 파악을 위해서 로그를 요청을 드릴 때가 있어요. 네, 제가 로그 경로도 명시를 해놨으니까 저희가 만약에 로그를 요청을 드리면 해당 경로를 참조하셔서 전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치 관련 이슈들을 어디로 전달해야 될까를 묻는 분들도 계셔서 이 경우는 이제 저희 그 클라우드형 서버에 게시판 기능이 있습니다. 이 게시판에 공유를 해주시면 저희 기술연구소나 서비스 여러분들에서 빠르게 지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교육이 마무리가 됐고요. 이번 교육을 기점으로 설치 업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교육 내용은 이제 가이드에 전부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상으로 교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뭐 질문 내용 없으시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